네,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나서기로 해서 화제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들은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수화하겠다는 겁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지수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와 배경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수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수, 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일단 현황 파악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 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도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 이제 이것들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 기본 계획의 기준으로 삼고 또 세부 시행 계획이나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민주화 지수를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특별히 사회차별, 복지 이런 분야도 있어서 객관적인 지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좀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지 대단히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 경제민주화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에서도 처음 만들어지만 이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지수는 지금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건 없죠. 나오는 것들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국민총생산이랄까 이런 경제 개발의 지수도 있었고 이제 이른바 소득 격차 혹은 소득 재분배 지수는 있었죠. 지니 기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가 얼마나 되느냐, 소득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건 있었지만은 반대 개념으로서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지수는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이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시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생의 동반 성장,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 이와 함께 노동의 존엄성 보장, 이 부분을 이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각각 이러한 세 가지 주된 경제 민주화 방향에 맞는 분야에 맞는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지수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이제 경제 민주화 지수를 이제 내놓을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라는 게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서울시에서 혹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동안 정책을 펴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이렇게 주력하는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1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가 뭐냐?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시대적인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당연히 경제 민주화 정책은 이 국가 단위 중앙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지방정부 또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랄까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좀 부담을 좀 덜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지방정부라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서울시가 그동안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를 보면 지수를 만들겠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읽힐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복지 정책이랄까, 주거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과거에도 이제 경제 민주화와 연관된 이런 이제 정책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걸 이제 경제 민주화 도시인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를 시작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제 서울시가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시 선언을 하면서부터 좀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지난 2월에 이제 이 같은 선언을 하면서 그 기업계와 금융계 등과 함께 이 서울시 경제민주화 그 협약식을 이제 갖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16개 서울시 경제민주화 그 주요 과제를 이제 그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그 서울시 경제민주화 그 기본조례를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제정을 해서 이제 공포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와 함께 그 조례 제정과 함께 이 시의 뭐 경제민주화 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이거 추진 주체를 만들고 또 그 민간이 참여하는 이제 경제민주화 이 도시추진위원회 이 같은 것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경제민주화 지표를 만들겠다. 이것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앞으로의 그 이제 그 정책 수립의 기본 지침을 삼겠다. 이제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기업 중심으로 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는 특별히 시민 중심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는 거죠. 네, 예. 또 사실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생활 밀착형 이제 그 정책들을 이제 펴나갈 수밖에 예. 없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지방 정부의 그 특화된 형태로서의 그 예. 시민 중심의 이제 그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을 이제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어쩌면 같은데요. 시민들의 생활엔 더 와닿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동안 이제 그 경제민주화하면 사람들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도대체 예. 뭐냐? 너무 담론으로 와서 그 거대 담론이고 예. 거시 경제 중심이고 뭐 조세 정책을 통한 예. 소득 재분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뭐 서울시 뭐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하겠다. 뭐 도입을 하고 있죠 이미. 또 하나는 그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거나.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뭐 반값 등록금 물론 이제 그 서울시립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직접 이제 그 서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의 그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 전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중앙정부나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좀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이제 그 서울시가 발표한 이제 정책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혹은 그 시민 중심의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저소득 그 신혼부부나 이런 그 이 저소득층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의 좀 구체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든지요, 혹은 또 이 세금과 관련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나 방향성, 지수 개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가 먼저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좀 곱지 않은 시선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역량을 모아가야 될까요? 네, 이번에 그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지표, 지수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 지수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좀 시민들이나 또 그 전문가들까지도 그 동의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민주화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지표 개발이 됐으면 정말 좀 지표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기대합니다. 관념적으로만 있었던 경제 민주화가 서울의 정책들로 인해서 지수도 객관적으로 잘 개발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